살다 보면 참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내 사람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정을 주고 마음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와 함부로 대하는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존중받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큰 어른 정약용에게서 다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품격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깊은 인생의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사람 좋은 게 최고라 여기며 누구나 나와 같을 것이라 믿고 간이라도 빼줄 듯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희끗희끗하게 서리가 내릴 때쯤 되면 가슴 깊이 쓰라린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은근히 나를 깎아내릴 때, 혹은 오랜 세월 함께한 친척이나 심지어 가족조차도 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며 함부로 대할 때, 그 서운함과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푼 배려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만만한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내 진심은 늘 이렇게 상처로 돌아오는지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의 상처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남을 대접하느라 나 자신을 너무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정작 내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영혼의 울음소리를 모른 척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과연 세상 그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타인의 무례함에 대항하지 못하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일종의 방임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고민에 대해 이미 몇백 년 전에 몸소 삶으로 증명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려준 현인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모진 유배 생활 속에서도 타인의 시선과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단단한 품격을 지켜내며 세상이 자신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무시와 무례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인생의 커다란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주변의 무시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린 적이 있거나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내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댓글창에 1번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에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의 인생길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등불을 언제든 켜두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모임이나 대화 속에서 묘하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투나 눈빛에 은근한 무시를 담아 교묘하게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죠. 오랜 친구 사이인 6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주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만 가면 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김 선생님의 옷차림이나 취미 생활을 두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걸 아직도 하냐라며 은근히 면박을 주거나 김 선생님이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으니 아예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로채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은 모임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든 생각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설픈 미소와 침묵은 그들에게 나를 더 무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상대를 배려하느라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배려가 아니라 만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를 경멸하는 자는 남도 반드시 그를 경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허물고 상대가 무례하게 굴도록 방치하는 순간 상대는 내 영역을 마구 짓밟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이고 매번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정색하며 인연을 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칼로 무 자르듯 단칼에 베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모임의 분위기를 온통 싸움터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구체적이고 단호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평소처럼 허허 웃지 마시고 대화를 뚝 끊은 채 3초간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어 아주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 정확히 무슨 뜻으로 하신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경계를 명확히 밝히는 행동이 결국 내 품격과 존엄을 지키고 상대가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경계를 세우고 나면 다음으로 마주하는 문제는 바로 과도한 친절의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형편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주거나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늘 과도한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퇴직 후 소소하게 개인 사업을 시작한 50대 이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을 전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지인들이 우리가 남이냐며 무리한 부탁을 해오거나 당연하다는 듯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겉으로는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도움의 크기가 줄어들면 오히려 이 선생님에게 서운해하고 은근히 타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신이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깨달은 점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양보는 결코 존경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치우치지 않는 단단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심이 없이 사방으로 흔들리며 남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의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남들도
나를 우러러보거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은 지혜가 없는 나약함일 뿐입니다.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이에 거절했다가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정중한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거절 한 번에 돌아설 사람이라면 어차피 언젠가 나를 배신할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는 미안한 기색을 과하게 보이지 말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 상황이 여기까지는 도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돕겠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담백하고 명확한 거절은 상대에게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인간관계의 격을 높이는 가장 고상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많아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혹은 상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개인적인 사정이나 과거의 상처, 심지어 경제적인 형편까지 지나치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60대 박 여사님은 평소 이웃들과 어울려 차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친근함의 표시로 자식들의 걱정거리나 집안의 크고 작은 비밀들을 아낌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여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들의 술안주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박 여사님의 아픈 부분을 은근히 건드리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내 비밀이 남들의 무기가 되어 나를 찌르는 비참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거나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우월감을 느끼려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 많은 것은 미덕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껴내면의 보물을 지킨다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내 패를 모두 보여주는 순간 나는 상대에게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내 속을 다 내보이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품격은 내 언어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침묵만 지키며 로봇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는 나누되 내 삶의 핵심적인 비밀과 약점은 철저히 비밀의 방에 자물쇠를 채워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은근히 내 사생활을 캐묻거나 약점을 건드리려 할 때는 화를 내지 마시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십시오. 우리 집 사는 이야기야 다 평범하지요.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십시오. 내 깊은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 절제된 침묵은 상대로 하여금 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침묵으로 내 영역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장년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시를 당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뤄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혹은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거나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70대 최 선생님은 평생 열심히 일해 자식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나 모임 자리에서 자식 자랑과 과거 자신의 활약상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격려와 칭찬을 기대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냉랭한 반응과 또 시작이네 하는 은근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최 선생님을 거칠에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은근히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커다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와 품격은 내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남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묵히 책을 읽고 학문에 정진하며 내면의 힘을 길렀습니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평가에 종속되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내 가치를 타인의 입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유약하고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자랑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무시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외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만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앞으로는 내 입으로 나를 높이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누군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시기하지 않고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참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하고 덕담을 건네십시오.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그 넉넉한 그릇을 보며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우러러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초연함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격상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의 끝맺음을 아름답고 단호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경계를 세우고 말을 아끼고 거절을 해도 끊임없이 무례하게 굴며 나를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과 악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 여사님에게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고향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만날 때마다 이 여사님의 외모나 형편을 비꼬며 은근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세월이 아까워서 혹은 고향 정 때문에 매번 참고 넘겼지만 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결국 이 여사님은 큰 마음을 먹고 그 언니와의 연락을 서서히 줄이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왔고 왜 진작 정리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며 든 확신은 악연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내 삶에 대한 가장 큰 예의라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의롭지 못한 자와는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와는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곁에 두고 억지로 참아내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낭비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나도 아깝고 귀합니다. 오래된 인연을 끊으면 혼자가 될까봐 혹은 남들에게 모진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외로운 편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악연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좋은 인연들이 새롭게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조용히 연락처를 정리하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십시오. 상대의 무례함에 대거리하기보다 내 삶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이자 대처법입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어내는 결단력, 그것이 바로 인생의 풍파를 거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내 삶의 존엄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례한 말에는 단호한 질문으로 경계를 세우고 과도한 친절 대신 담백한 거절로 내 공간을 지키며 말을 아껴내면의 무게감을 더하고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초연함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나를 해치는 악연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상대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롯이 나 자신의 자유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한 언행은 그 사람의 인격일 뿐 결코 나의 가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마음의 방치입니다. 이제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던 타인의 시선과 상처라는 쓰레기통을 과감하게 비워버리십시오. 내 마음의 방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경계를 단단히 수호할 때 세상은 결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진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품격을 지켜내며 단단한 숲을 이루는 거목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품격 있고 존엄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늘 흘린 마음의 눈물이 내일의 단단한 지혜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과 단단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